자, 여러분, 우리 지금 설명하는 글을 계획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글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렵나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문장을 선생님이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연결합니다.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렇게 문장을 10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글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요. 여러분 어머니가 요리를 하세요. 그러면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접시에 담아서 여기 여러 가지를 담아서 그냥 여러분에게 주면 음식입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를 담아 놓는다고 음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먹어요, 바로? 아니죠. 글을 쓰는 것도 그래요. 문장을 내가 뭐 10개를 만들었어. 나 더 많이 만들었어. 20개를 만들었어. 그것을 한 개의 종이에 이렇게 써서 주면 자, 그게 글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글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학생들은 자기 나라 글도 쓰기 어렵고 외국어로 글을 쓸 때는 더 어렵고 만약에 유학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그럴 때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그럴 때는 더 힘듭니다. 번역을 하기도 힘듭니다. 텍스트는요, 시작, 중간, 끝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시작과 중간과 끝에 맞는 정확한 표현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프레임, 네, 틀을 만들고요. 이런 틀을 계속해서 만들었죠. 자, 그리고 시작,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바로 개요죠. 이런 표를 뭐라고 해요? 개요표라고 했습니다. 개요는 간단하게 쓸 때는 어휘만 써도 되지만 외국인 학생이 나중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문장으로 쓰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좋은 점도 있고 서로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구두장문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지금은요, 이 개요표를 보면서 말로 서로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자, 왜 선생님은 쓰기로 숙제를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선생님 글쓰기 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 자, 우리가 지금 계획을 했죠. 자기 전공을 소개하는 글에 대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앞서 아직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만약에요, 수업이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옆에 친구하고 서로 글을 바꿔서 보면서 묻거나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두고 다른 친구들이 모두 그 글을 같이 보면서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친구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뭐 친구들이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들이 해주는 말이 크게 도움이 될까? 아니랍니다. 이 친구는 내가
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요, 여러분, 글을 쓰기 전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쓴 후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집을 다 만들었는데, 집을 다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칠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음식을 다 했는데 음식을 다 해놓고 음식 이게 아닌데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소금 조금 더 넣고 이런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옷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옷 아니야. 다시 만들어. 안 되죠. 옷감이 없는데. 자, 이것처럼 쓰기 전에 우리가 해봐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과정을 만나볼게요. 참. 선생님, 저는요, 지금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물어볼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고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해보세요. 자, 설명을 하게 된 동기, 물어볼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고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해보세요. 자, 설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동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자, 있으면 체크하세요. 없으면 그냥 두세요. 이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보통 경영학과라고 하면 학생들이 숫자를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거죠. 네, 일반적인 생각. 자, 보통 아니면 흔히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정의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런 게 있습니까? 소개하는 글이라면 좀 있으면 좋겠네요. 뭐 없다? 없으면 그냥 두고요. 있으면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 글을 씀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 글의 목적이죠. 우리는 지금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의 목적. 설명하는 글을 왜 쓰죠? 왜? 네, 그렇죠.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서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꼭 있어야 돼요. 네.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아침에 그 버스가 이렇게 우리 집 앞을 지나가요. 근데 그 버스가 심심해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갑니까? 이 버스는 꼭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 도착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버스도 비행기도 지하철도 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목적이 없는 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 속에 왜 내가 이 글을 쓰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소개하려고 한다, 이런 말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꼭 있어야 돼. 그 다음 전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 분류할 수 있는가? 비슷한 대상이 있는가? 그 대상과 비교 대조하면 어떠한가? 지금 여기서요. 자,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교 대조의 방법을 썼나?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비교 대조의 방법을 쓰고 어떤 학생들은 구분과 분류의 방법을 쓰고 어떤 학생들은 특징이나 아니면 자, 정의와 예시의 방법을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는데요. 이 네 개를 모두 넣으면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요, 2000자 정도 써라 그러면 문단이 한 7개 정도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도입에 2개, 마무리에 1개, 중간에 4개 정도 뭐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때는 이 4개를 모두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요 이걸 다 넣으면 내용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나는 이거와 이것만 하겠다. 네, 구분 분류 비교되죠.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이런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에 모두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 항상 얘기합니다.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너무 많으면 빼고,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리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글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많이 쓰면 싫죠? 네. 자, 그 다음 마무리. 이 정보는 무엇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걸 다 읽었어. 다 읽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있을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자, 플러스 알파. 글을 다 읽었는데 내가 더 알게 된 것이 없다면 그 글은 필요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자, 리모컨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글을 봐요? 설명서를 봅니다. 제품 설명서를 봅니다. 자, 설명서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도움이 되었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까? 네, 도움이 되었죠. 내가 몰랐던 새로운 기능을 알게 되었습니까? 도움이 되었죠. 이렇게 설명서를 읽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설명하는 글이 맞지만 다 읽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설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의 내용을 본 후에 그래, 내가 더 알게 된 것이 하나, 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좋은 글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 들을 때도 똑같죠.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 책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수업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 듣고 싶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글도 또는 여러분이 친구에게 말려주는 것도 친구가 그런 게 있었어. 몰랐어. 아, 이거구나. 자, 이런 느낌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정보를 알게 된 후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진 것이 있을까? 자, 이거는요, 설득하기, 선생님 이거 주장하기, 구가 내용 아니에요? 만약, 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구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내 친구는 글 속에서 뭐뭐 하세요 라고 나에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전공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 전공을 배워보고 싶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이 글은 정말 잘 쓴 거겠죠. 좋은 글은요.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뭐 하자 이런 것은 쓰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설명하는 글이니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까? 너무 모든 것을 다 체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체크가 되어야 하고요. 어떤 친구는 여기에 체크를 하고 어떤 친구는 여기에 체크를 하겠죠. 다르겠죠. 네, 이것도 여러분이
친구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른 친구하고의 글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은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자,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설명하는 글에 개요를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도입에 작성 동기와 목적.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뭐뭐뭐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뭐뭐 하려고 한다. 자, 이런 내용을 보통 쓰죠. 그 다음에 전개에서 우리 전공의 특징은 뭐다? 그 다음에 다른 전공하고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친구는 비교, 대조를 썼어요. 뭐 여러분은 예를 들거나 다른 방법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마무리에서 요약과 강조를 하죠. 네. 그렇다면 다른 친구도 이렇게 했을까요? 자, 지금 혼자 개인 활동으로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다른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 친구는요, 전공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아이고, 색깔. 아니요, 선생님 펜이 나왔으면 하는데 펜이 안 나와서. 네, 이제 펜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는 전공이 자동차 기계공학과예요. 자동차 기계공학과에서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우는가? 선생님 좀 정확하게 써볼게요. 배우다, 배우는, 동사, 배우는가? 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한 후에 무엇을, 이것도 선생님 정확하게 쓸게요. 지금 이 친구가 할까라고 썼네. 할까 아니면 하는가.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써주면 됩니다. 자, 특징으로는 자동차 디자인, 기계, 컴퓨터 등 관련되는 것을 배우고 기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자동차 기계공학은 어떻게 달라요? 라고 비교를 했는데 자, 입말 쓰면 안 되니까 다르다, 형용사 다른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니면 다를까 도 괜찮습니다. 을까. 자, 그 다음에 졸업한 후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으면,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으면, 직업을 취직하다는 없어요. 네,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다 동사 하는가. 자, 이거죠.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특징은 공부와 관련되는 교과목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했고, 그 다음에 비교는 기계공학과 자동차 기계공학을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요약이나 강조는 취직, 그러니까 진로,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자, 진로를 강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체크할 것이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이야기를 모두 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씩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 하나 더 말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자, 무엇을 배우는가,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 친구가 계획했죠.
자,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요. 내용 속에도 무엇을 배우는가가 있고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하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 있으면 좋을까? 여기 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자, 그러면요. 내용 속에도 무엇을 배우는가가 있고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하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 있으면 좋을까? 여기 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자, 무엇을 배우는가,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하는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안에 무엇을 하는가가 나와야 돼요. 무엇을 배우는가는 여기 있어요. 무엇을 하는가가 없어요. 선생님 여기 있는데요. 아니에요. 마무리 부분에서는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 이야기를 요약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중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야기가 뭐 여기 있어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지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본문까지 도입에서 한 말을 본문까지 다 말하기. 만약에 본문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만 있어요? 그러면요. 도입에서 이 말을 버려야 돼요. 마지막에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다 버리고 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처음에 이야기한 거 중간에 잊어버리지 말고 꼭 넣어줍니다. 자, 좋은 글의 중간을 만드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계속하여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긴 글 쓰니까 힘들어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긴 글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나는 이때까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글을 쓰는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고맙습니다.